이제 4번 풀어보면은, 물음 1은 제가 이 회사채 이항 모형에서 그 위험 적립 확률을 다 줬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고위험 회사채의 가치를 저희가 P라고 놓으면은 상승했을 때의 페이오프가 108억이 되고 하락했을 때는 40억만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위험 적립 확률이 각각 90%와 10%니까 곱한 거를 더해준 다음에 무이험 이자율로 한번 할인을 해주면은 96.38억인 거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음이 넘어가면은 TRS 스프레드가 얼마가 돼야 되냐?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증권사 총수익 수치자에서 TRS 스프레드가 어떤 식 의미인지 대충 알려줬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죠. 대충 읽어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 채권의 1년 뒤 확실성 등가액이랑 100억에 대해서 RF랑 TRS 스프레드를 더한 거래 프리미엄으로 산정을 했을 때 값이 동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저희가 세울 수 있어요. P 곱하기 1 플러스 RF는 100억 곱하기 1 플러스 RF 플러스 TRS 스프레드를 저희가 X라고 표현을 할게요. X를 더한 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X를 역산을 하면은 당연히 P가 지금 100억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물음 3번 넘어가서 이제 TRS 체결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대요. 근데 채권의 가치가 좀 오른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가 유리한 상황이고 D은행이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문제 5번에서 CDS도 볼 건데 T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이제 총수익을 수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가치가 나중에 올랐다고 D은행이 나 그냥 이 채권 갖고 있을래가 안 되고 다 이자 수익과 자본 수익을 다 넘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D은행이 계약을 파기할 위험을 갖고 있어요. 이랬을 때 노출되는 신용 금액이 뭐냐면은 자 잠재적 신용 노출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 증권사가 지금 현재 얼마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태냐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D은행이 계약 파기를 하면은 얼마의 이 이익 상태가 훼손될 수 있냐 그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결국에 지금 이 은행이 얻고 있는 이익이니까 그걸 구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6개월 시점에서 자 타임 호라이즌을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구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0.5년이고 여기가 1년일 때 6개월 뒤 시점에서 회사채는 딱 100억이래요. 100억이고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 증권사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 증권사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미래에 이 채권이 내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108억이라는 아니 100억이라는 이 채권 가치가 현재 나한테 들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매수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반대급부로 내가 1년 뒤에는 TRS 스프레드랑 무이험 이자율을 100억에다가 곱한 것만큼을 지급을 해야 돼요. 보면은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아까 X가 3.8%인 걸 구했으니까 100억에다가 이제 무이험 이자율이 5%거든요. 그래서 3.8% 빼주면 100억에다가 1.012를 곱한 만큼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1년 뒤에.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가치로 땡겨주면은 제가 무이험 이자율 2.5% 사용하라고 했는데 달리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주면 여기서 마이너스 98.73억이 됩니다. 얘를 이제 1.025로 한번 나눠준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얻고 있는 이익이 1.27억으로 산출이 되거든요. 결국에 답이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계약 파기됐을 때 이 증권사가 날릴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물음 4번 넘어가면 TRS 스프레드가 잘못 형성이 돼 있대요. 그랬을 때 차익 거래를 이제 표로 나타내 보라고 하는데 간단하죠? 포지션. 그 다음에 잠시만 칸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포지션을 작게 쓰고 현재 시점에서의 현금흐름 이제 여기는 1년 뒤 시점에서의 현금흐름인데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랑 부도가 발생한 경우 모두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TRS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1%라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물음 위에서는 TRS가 균형이 마이너스 3.8%라고 구해놨어요. 근데 지금 TRS 시장에서 평가된 TRS가 균형 TRS보다 높잖아요. 이랬을 때 저희가 원래는 101.2억만 TRS 체결을 했을 때 미래에 받는 게 맞는데 지금 TRS를 체결을 하면은 미래에 104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TRS를 체결을 한 다음에 이제 회사채도 회사채를 근데 TRS 체결을 하면 회사채를 매입을 해야 되니까 회사채를 매입을 하고 TRS 체결을 한 다음에 이제 무위험채로 현재 시점에서의 자본 지출을 0으로 만들어주면 미래에 차익이 발생하는 식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포지션 먼저 TRS를 저희가 체결을 해야 돼요. 이 증권사랑.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미래 시점에서는 아까 104억이 무조건 들어온다 했죠. 104억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때 저희가 채권의 모든 수익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총 108억이 들어와요. 이걸 저희가 TRS를 이제 반대로 체결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되고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80억만 지급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108억, 80억 나가는 거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 108억, 80억의 대상이 되는 현재 이 회사채를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회사채 매입하면은 108억이 여기 들어오고 이때 다시 80억이 들어오면서 이 108억과 80억이 나가는 위험을 제거를 해주죠. 회사채는 지금 96.38억으로 체결이 되어 있고 이 96.38억 나가는 걸 메꾸기 위해서 무위험채를 차입을 해줍니다. 무위험채 차입을 해주면 96.38에다가 1.05 곱해주면 1년 뒤에는 101.2억을 지불을 해야 되고 제 현금 흐름을 다 구해주면은 2.8억과 여기도 2.8억이 발생해서 1년 뒤에 차익이 2.8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넘어가서 일단 문제 5번은 일단 제가 주식 맞나요? F기업의 자산 가치를 제가 이제 이항 과정을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물음 1 보면은 선순위채랑 후순위채의 회수 가치를 2년 말 시점에서 각각 구해보라는데 유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업 된 상태, 이 상태를 말하고 UD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내리거나 내리고 오른 이 만억원 상태 1조죠. 1조 상태의 걸 의미하고 DD는 내리고 내린 6,400억의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선순위채는 항상 이 모든 경우에서 회수가 다 되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 경우에는 파산 비용이 발생을 해서 10%의 자산 훼손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6,400에서
640억을 빼준 5,760억만 실제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잔여액이 됩니다. 뭐 이걸 고려해도 선순위채는 항상 5천억이 회수가 될 거고요. 후순위채는 다 4천억이 회수가 되는데 이때만 760억밖에 회수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다음 물음이 넘어가면 후순위채 평가를 계산하고 콜옵션 두 개의 콜옵션으로 이제 가치를 수치적으로 보이라고 하는데, 일단 후순위채를 저희가 이항 과정으로 그냥 바로 구해볼게요. 어차피 후순위채 같은 경우 4천억 원, 760억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이항 과정 다 곱해줘서 구해주면 되잖아요. 이 역진법으로. 근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일일이 다 땡기는 거는 좀 별로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운된 경우에만 이제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다운된 확률을 저희가 뭐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4천억을 1-Q의 확률이고 760억이 되는 확률이 Q니까 얘를 1.05로 두 번을 할인을 해주면 돼요. 참고로 Q 같은 경우에는 Q 이 자체는 저희가 그래도 이걸 지금 이 만든 숫자를 확실성 등가액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1-P의 제곱, 1-P의 제곱이 되도록 설정을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P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P 같은 경우 구해보면은 45분의 25가 나오고요. 1-P는 45분의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주면은 얘는 45분의 20의 제곱이 되고 이 4천이 발생할 확률은 1-45분의 20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조금 더 빨리 구하실 수가 있다. 역진법으로 일일이 다 땡기는 것보다. 계산하면은 3047.62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콜옵션 두 개로 보이라고 하는데, 후순위채 회수 가치가 어떻게 기업의 주가가 아니라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에 대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5천억 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5천억 원은 아니죠. 왜냐면은 그 파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좀 나이브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5천억 원이 넘을 때 이제 저희 후순위 채권자들의 회수가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9천억을 돌파하면은 이제 4천억만 회수가 되니까 일정한 상태로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파산 위험을 좀 고려를 해주면 살짝 파산 비용을 고려해주면 달라질 수 있는데, 콜옵션 같이 구할 때도 저희가 파산 비용 고려를 조금 해주면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금 회수 가치의 이 만기 페이오프를 보면은 이게 행사가액 5천인 콜옵션을 매입을 하고 9천인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후순위치의 채권 가치를 행사가 5천짜리 콜옵션이랑 콜옵션에서 행사가 9천짜리 콜옵션을 뺀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콜옵션 5천짜리를 저희가 구해보면은 콜옵션 행사가액이 5천억이면은 쓸데를 고민 중인데 일단 이거를 지우고 만기 페이오프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760억. 이 빨간 걸로 고려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땡겨주면은 행사가 5천억 원짜리 콜옵션이 산출이 되는데, 자, 계산 과정은 안 보여드릴게요. 빨리 하면은 5,350.19억이 나오고요. 행사가가 9천억 원이 콜옵션을 저희가 구해주면은, 여기는 페이오프 없고, 여기는 1,000억, 여기는 6,625억이 되죠. 이걸 또 이제 이렇게 구해주면은, 행사가 9천억 원짜리 콜옵션은 2,302.57억이 되고, 얘를 빼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값인 3,047.62억 원이 돼서, 결국에, 두 방법은 모두 똑같구나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직접 페이오프 뽑는 방식이랑 얘랑 얘 페이오프의 차액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 당연한 소리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물음 3번으로 넘어가서 투자자 G가 체결한 CDS 계약의 보장 매수구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하래요. CDS가 뭔지 몰라도 저 문제 단서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죠. C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금 손실액 같은 경우 이제 부도 발생 시에만 보장을 해주는 개념이고,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보상 원금 손실액을 보상하는 개념보다는 이때 이때 이 부도난 채권을 넘겨주고 액면가랑 이제 수합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아무튼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다시 보면은 CDS 같은 경우 이제 만기 페이오프가 이때는 부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고, 이 경우에만 9천억 원 맞나요? 지금. 네. 잠시만요. 4천억 원, 그 후순위채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회수하는 건 76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760억을 뺀 3,240억이 회수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CDS 계약자로부터. 그래서 얘를 또 위험 중립 확률 고려해서 구해주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물음 3은 그래서 답이 580.50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장 넘어가서 볼게요. 물음 4는 이 CDS 계약의 보장 매수의 현가가 580.50억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시납할 때 이 금액을 저희가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할 때. 근데 만약에 이 580.50억을 지금 내는 게 아니라 내년이랑 내후년에 부도가 안 났을 때만 지급을 하려면은 총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할부 개념인 거죠. 할부 개념으로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걸 구하라는 건데, 부도가 발생하면은 지급을 안 하는 게 여기서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X 원씩 지급을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2년 후에요. 2년 후에 부도가 안 난 이 두 경우에만 X가 지급이 될 거고, 이때에는 아무것도 지급이 되지 않겠죠. 부도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이항 확률, 위험 중립 확률을 이용을 해서 이쪽 기간에서의 노드를 저희가 뽑아내주면 X 나누기 1.1, 여기는 X를 무조건적으로
수치를 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P 곱하기 X 나누기 1.05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X라는 금액을 수치를 또 하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얘는 1년도 말에 추가적으로 얻는 또 현금 흐름이고, 얘는 저희가 이 기간에서 얻는 현금 흐름을 이 기간으로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한 금액이 이제 전체 가치의 1기간 로드가 됩니다. 아무튼 얘를 이제 또 이 금액에다가 P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1-P를 곱해서 땡겨주면 1.6802X가 돼요. P는 저희가 아까 25분의 45라고 구했고, 1-P는 45분의 20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X1씩 수치한다 했을 때 이 현재 가치가 1.6802X가 되는데, 이게 580.50억이랑 같아야 되니까 X를 구해주면 345.49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DS를 저희가 이제 그 CDS를 계약을 할 때 이 보장 매수의 이 가치를 일시납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연말마다 부도가 안 났을 경우에만 납입을 하려면 매년 345.49억을 납입을 해야지 이제 같은 PV가 맞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6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번은 블랙쇼즈의 문제죠. 그래서 일단 물음 1부터 풀어볼게요. 블랙쇼즈의 모형을 쓰기 전에 저희가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부채 기업의 주식 가치는 콜옵션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부채의 액면가를, 부채의 상환가를 저 행사가액으로 하는 콜옵션으로 주식을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초자산이 일단 기호가 헷갈리니까 일단 저희가 빨간색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콜옵션 블랙쇼즈 공식을 써줄게요. 콜옵션은 기초자산 곱하기 ND1 마이너스 XE-RT인데, 이렇게 쓰시면은 거부감이 좀 있으니까 PVX라고 표현을 할게요. X는 이제 저거 행사가격이고, 행사가격의 현재 가치 곱하기 N D2를 빼주면은 콜옵션이 되는 거를 저희가 암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여기 와서 이 물음 상황에서 보면은 콜옵션이 결국에 자기 자본이 되고 주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콜옵션이 주식 가치가 되고,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자산이 H기업의 자산 가치니까 만이 되고요. 여기다가 ND1 곱하고 PVX는 지금 저희가 자산 가치만큼 액면가가 되는 순수 할인자를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10,000억을 저희가 부채를 상환을 해야 돼요, 2년 뒤에. 그래서 PVX 같은 경우에는 만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5가 돼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2가 나와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는 건데, 이제 만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05가 이제 연속복리 말고 이상복리 하에서는 이런 개념이에요. 만을 1.05로 할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PVX를 제가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2의 마이너스 0.05승을 곱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거 곱해주면은 950 9,512억이죠. 9,512억이 되고 ND2를 곱해주면 되죠. 자, D1은
뭐 특별한 이제 변형 없이 제가 준 식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생략을 하면은 D1 같은 경우는 지금 0.35가 나오고 D2 같은 경우가 0.1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콜옵션 가치를 ND1, ND2 자료값 써서 구해주면은 1045억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회사채의 가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산가치 만억에서 주식가치 1045.08억을 빼준 8,954.92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속복리 만기 수익률을 산출해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YTN-5%를 구하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액면가 나누기 PV 빼기 1로 구한 이 수익률 있잖아요. 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산복리로 산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문제에서 연속복리 만기 수익률을 산출하라 했잖아요. 이 이산복리랑 연속복리는 숫자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여기서 구한 이산복리에다가 5%를 빼면은 틀려요. 근데 이제 눈치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만 나누기 PV 이거 8,954 뭐 92억 이거 넣으면은 1.1167이 나오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11.67%로 이산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 LN에 먹어서 11.04% 준 거는 YTM이 연속분리대 대충 11.04%겠지라고 생각해서 센스 있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 100% 맞는 말이고, 이게 왜 성립을 하냐면은 이산복리랑 이산복리의 수익률을 제가 R이라고 하고 연속복리의 수익률을 델타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수익률의 효과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이랑 제가 아까 연속복리 같은 경우에 E에다가 이 수익률을 올리는 식으로 할인과 복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효과가 동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효과가 같으려면 ln을 씌웠을 때 ln 1 플러스 r은 델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ln 1.1167을 넣으면은 뭐가 나온다 했어요? 0.1104가 나온다 했는데, 이게 연속복리가 결국에 이 숫자 자체가 연속복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확률을 구해주면 6.0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2번에서 보험료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험의 내용을 보면은 부채에서 이제 채무불이행이 났을 때 이 채무불이행을 전액 보전하는 계약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증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채권자이자 이제 H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 페이오프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만억을 얻어요. 아니, 만억 맞나요? 지금 부채가? 부채 만억을 얻는데, 이게 자산가치 미래 V1이라고 할게요. 미래의 가치를 뺀 만큼을 얻어야 되는 페이오프로 갖고, 또 이게 0보다 작으면 아무것도 페이오프가 안 생기고 0원으로 끝나는 결과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거의 효과를 보면 풋옵션이랑 100% 일치하죠. 그래서 풋옵션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풋옵션 블랙쇼즈 공식을 또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물음 1에서 콜옵션의 가치를 구했기 때문에 풋은 콜옵션 더하기 X의 현재 가치,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만억이죠. 그 다음에 빼기 기초자산 현재 가치인데 S라고 하면은
헷갈리니까 V라고 표현을 할게요. V가 되니까 이걸 통해서 저희가 풋옵션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얘는 1045.08억이 되고 PV 만원은 2의 마이너스 0.05승을 곱해주면 되니까 9,512억이 되고 지금 기업 자산은 만억이니까 이걸 구해주면은 557.08억이 돼요. 풋옵션이 557.08억이니까 이게 곧 S보증보험이 I 보증보험이 수취를 해야 되는 그 공정보험료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물음 3번 넘어가면 이렇게 보증보험을 기업의 변동성 20%로 체결을 했는데 이제 도덕적 해이로 40%로 이제 고위험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이보험이 입게 되는 손실은 얼마냐? 라는 건데 이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D1을 선출하는 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D1에 변동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변동성 40%로 놓고 D1을 구해주면 0.325가 나오고요. D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75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값에 맞는 ND1, ND2 찾아주면 1802.38억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이 주주부가 증가한 것만큼 아이보증보험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전된 분은 757.30억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궁금해 하실 만한 포인트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이 이전부가 아이보증보험에서 이전되는 게 맞냐? 채권자한테서 이전되는 게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채권자의 부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 이상 만억 무위험 이자율인 무위험체가 돼버리죠. 무위험체가 되니까 채권자 부가 현재 시점에서 9,512억으로 픽스가 돼버려요. 채권자 부는. 그래서 이 주주부의 변동을 다 흡수하는 상대는 결국에 100% H보증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물음 4번 넘어가서 물음 4 보면은 이제 부채를 메자닌 형식으로 발행을 했대요. 선순위채, 후순위채 이렇게 나뉘는 섹터가 나뉘는 식으로 발행을 했을 때 후순위채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들면은 보험료가 얼마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뭘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기업의 가치가 6천억 원이랑 만억 사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먼저 체킹을 해볼게요. Y축은 저희가 H기업이 I보증보험으로부터 그 보상받는 보증액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기업 가치가 6천억 원보다 작으면은 후순위채에 대해서만 보증을 받으니까 4천억 원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보증을 받겠죠. 근데 이제 6천억보다는 크고 만억보다는 작으면은 이 4천억에 대한 부족분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증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만억을 넘으면은 후순위채도 모두 상환이 되니까 보증을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증 받는 거에 이제 가치가 이게 만기 시점에 페이오프가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는데 이 모양은 지금 만억 원짜리 풋옵션을 매입을 하고 6천억 원짜리
행사가 말하는 거야. 행사가 6천억 원짜리 풋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가 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P라고 하지 말고 풋 만원에서 풋 6천억 원을 뺀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 주시면 되죠. 이거 자체가 보증의 평가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제가 아까도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풋콜 페널티로 바꿔서 답을 구했잖아요. 사실 풋옵션 이제 암기를 제대로 100%안 해놓으면 풋옵션의 블랙쇼즈 모형을 갑자기 쓰라면은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백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콜옵션으로 다 바꿔서 어차피 문제를 풀거든요. 이것도 콜옵션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마인드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인드가 있는데 결론은 어차피 무조건 똑같고 일단 첫 번째 좀 더 이제 수직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풋이라는 게 결국에 콜옵션 더하기 이제 행사가의 평가, 행사가를 무혐의절로 나눈 거랑 여기서 이제 기초자산을 뺀 거. 근데 V라고 할게요.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 쓴 풋 만원 빼기, 아니 풋 만억 원짜리 빼기 풋 6천억 원짜리 빼기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죠. 콜 행사가 만억 원짜리에서 콜 6천억 행사가 6천억 원짜리를 빼고 지금 PVX 같은 경우가 PV 만억 원 빼기 PV 6천억 원이 되는데 PV는 어차피 이게 무위험체잖아요. 무위험체에 대한 PV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할인율이 1.0으로 같아요. 1.05래. 할인율이 2의 0, 마이너스 0.05승으로 같아요. 그래서 얘를 PV 4천억 원으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물음 1에선가 구했고요. 얘만 구하면 되고 얘는 뭐 계산 딸깍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마인드는 뭐냐면은 저희가 결국에 후순위채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후순위채 가치에다가 보증의 형가를 더해주면은 이게 결국에 무위험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의 형가를 무위험체에서 후순위채 가치를 빼서 구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식에서 이제 순서만 조금 보기 예쁘게 바꿔주면은 너무 당연한 소리인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식을 저희가 PV 4천억 원 빼기 중괄호 열고 콜옵션 6천억 원짜리 빼기 콜옵션 만억 원짜리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문제 5번에서 봤죠? 얘는 결국에 후순위채의 가치였죠. 지금 제가 첫 번째에서 말한 거랑 두 번째에서 말한 게 결국에 식의 순서만 살짝 바꾼 거의 차이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두 번째가 좀 더 생각하기 빠르고 실수도 없고 좀 더 이제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을 이제 터득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풀어보면은 지금 저희가 콜옵션 6천억 원짜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얘를 산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V는 만억 원 똑같고요. ND1 곱해주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만억 원 곱하기 2-0.05승이었는데 행사가가 6천억 원이 되니까 6천억 원에 2-0.05승 곱하기 ND2가 돼줘야 되고 D1 같은 경우에는 D1 같은 게 잠시만요. 식이 아마 D1 식이 이렇게 나오죠. 저도 다 암기를 하진 않아서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뭐 여기는 달라질 게 없는데 이 행사가 X가 10,000억 원에서 6,000억 원이 되니까 L은 1이 아니라 L은 1.6667을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주의해줘서 D1 구해주면은, 사실 눈치껏 이제 문제에서 다른 D1 찾으면은 2.9밖에 안 남죠? 2.9랑 D2는 2.7 되고, 구해주면은 4,293.78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LN 2.5는 문제에서 쓸 필요가 없는 자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후순위 채권의 가치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3,804.80억으로 구해줄 수가 있고, 무위험체의 가치는 4천억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05승이니까 이 둘의 차이를, 빨간색의 차이를 구해주면은 556.1억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말문제 하나 더 요구를 했는데 뭔 소리냐면은, 아까는 전체 부채 10,000억 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료가 557.08억이었거든요. 물음 2에서. 근데 지금은 보험을 4천억 원에 대해서만 들었는데 보험료가 556.1억 원으로 엄청, 비율만 봤을 때 엄청 크잖아요. 이게 왜 발생하는 현상이냐? 뭐 너무 당연한 상황인데, 왜냐면은 지금 어 이 이 분모가 줄긴 했지만 분자가 그 비율만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증보험에서 이 끝자락에 있는 6천억 원부터 10,000억 원 기업 가치가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에 선순위치에 있던 것보다 당연히 이제 부도 위험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보증보험이 보험료를 부담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선순위치 6천억 원에 비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 부채가 주는 것만큼에 비해 보험료가 주는 거는 이만큼밖에 안 주기 때문에 당연히 비율 자체가 여기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